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알맹이만 조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 껍데기는 가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 너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 4시 반부터 지금 5시 20분인데 4시 40분부터 국회 사랑제에서 단일화 2차 회동 진행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뭐 말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합의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글쎄 뭐 오늘 만난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조차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저런 화면을 몇 시간을 지켜본다 한들 저분들에게서 유의미한 장면을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낙제점 수준의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한덕수와 김문수의 이 싸움에서의 이미 승기는 김문수 후보가 다 잡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정치적인 정치적인 대처라든지 또 법적 대처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이 싸움의 수가 다 이미 한덕수 후보는 읽혀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미 어제 나왔던 입장으로 따지고 보면 본인은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지고 들어가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동을 굳이 의미 있게 봐야 될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의미 없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강대강으로 가는 명분 축척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가려면 한덕수 후보 측에 서 있는 지도부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지도부에서는 후보를 교체할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무엇을 했냐면 남부 지원에다가 그 후보 확인 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네.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가 하려는 게 뭐냐면 그 당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관위가 심의를 하고 최고의 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합법적인 것이냐? 합법적이지 않죠. 근데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이제 지도부인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은 당 사무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권 해석 권한으로 밀어붙여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간파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재원이라고. 김재원 전 네, 아주 뭐랄까요 영악하신 분이 있는데 딱 간파를 하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도부가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 가처분은 제가 볼 때는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에 실익이 없잖아요. 네. 이미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돼 있는데 가처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실익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도부가 이 당원 당규에서 그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익이 발생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한 번 더 후보 지위를 확정해 주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좀 전에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강자가 되는 것인데 네. 모르죠. 이제 또 법원이 정당의 일에 사법절제, 사법자제를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판단을 하지 않거나 미루겠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예,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말 뭐 제도의 정당성, 뭐 민주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만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윤상현 의원은 또 한 20명쯤 데리고 탈당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뭐 이런 얘기도 20명이 아니라 지금 하네. 80명 얘기가 나오죠. 80명까지 얘기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기호를 2번을 받아야 되니까 현실성 의석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제가 이제 그 선거법을 정확히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교부금 같은 게 언제 결정되느냐 이 시점들이 있어요. 그 시점을 제가 정확히 안 봐서 그런데 그 교부금을 결정하는 시기와 맞물려서는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기호를 아직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 기호를 부여받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80명이든 뭐 60명이든 뭐 아까 윤상현 의원은 뭐 긴급 의원총회에서 20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명이 나가서 한덕수 후보와 따로 당을 만드는 과정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이미 너무 지금 지고 들어가 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리하신 분들이 당을 깨고 나가시겠습니까? 풍찬노숙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을 텐데 한덕수와 함께한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건 너무 지금 상황이라는 게 가변성이 심해가지고요. 한덕수 후보만 쳐다보고 20명, 30명씩 나갔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조차 땅바닥에 내던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보고 어디까지나 그냥 선언적 의미의 윤상현 의원의 말씀이었다고 보고 저는 근데 윤상현 후보 언급이 나와서 좀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도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의가 아니다. 이분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실제 몸을 담그고 총괄 그 대책위원장이었나요? 그 그랬죠, 자리를 맞아. 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긴급의원총회에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 이따가 뒤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김미애 의원도 있는 거고요. 뭐 그리고 실제 박수영 의원도 뭐 이미 좌파식 조직 탈취다 이런 비판까지 했던 거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이 자꾸 지금 이게 그런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주김 야한. 그러니까 밤에는 한덕수, 낮에는 김문수, 몸은 김문수에게, 마음은 한덕수에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이런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어서 참 뭘까 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적으로 그렇죠. 법과 제도의 정당성 김문수 후보. 근데 정치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과 중도층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경선을 예선으로 보고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경선을 예선으로 본인이 스스로 지도부와 함께 만들었어요. 한덕수하고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사기를 친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요새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름을 김문수에서 뒤통수로 바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법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파란불을 건너요. 건너는 이유는 뭐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은 없어. 너무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진 국가라서. 근데 누가 와서 쳤어요. 운전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운전자가 정치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이 있느냐? 아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무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출입하면서 어쨌든 정치권 구경을 출입기 되셨어요? 네, 제가 한나라당도 출입을 했더라고요. 네, 둘 다. 그래서 뭐 열린우리당 참 오래된 그 화석 같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지났죠. 그래서 20년 동안 정치권을 구경한 사람으로서 이런 대선, 이런 경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서로 뒤통수 치는 게 뭐 정치권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 하나라도의 명분은 가지고 있는 척이라도 하면서 싸웠잖아요. 거의 이건 뭐 개싸움이죠. 지금 사실 보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리고 국힘 지도부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국힘과 후보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서로 사기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기극이라고 그 손가락질을 문 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고 혹시 제가 진짜 궁금한데 이분들 공약이 뭡니까? 국민들 앞에 내놓은 공약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공약이라는 게 있고 우리 훌륭하신 한덕수 후보님도 오늘 AI 관련된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102조 원 적자를 냈지만 경제 천재라고 하는 그 한덕수 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사실상 방송용은 알지만 하여튼 개싸움과 공약도 없는 선거는 저는 진짜 처음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뭐 대법원이나 이 그 일부 요즘 법비라는 단어가 유행하던데 법 기술자들이 이게 뭐 잔깨 굴리다가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의 역풍을 맞고 약간 스톱한 상황이잖아요. 전 그 국힘 내부에서도 자기들 몇몇이 머리 쓰다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면을 표현하자면. 네. 아 제가 그러면은 관점을 한번 바꿔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 많이 했던 얘기라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저 둘이 싸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이고 한덕수는 윤건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다. 그렇게 둘이 싸우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엔 제가 그 관훈 토론을 끝까지는 다 못 봤는데 일부 이제 그 언급 중에는 이제 거리에서도 실제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 당의 어떤 그 협력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실제 지금 어찌 보면 결집이 안 돼 있는 자기가 과거에 활동했던 아스팔트 보수와의 어떤 협력 이런 거 언급했다는 것은 이제 전광훈 목사가 자연스레 떠오르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자유통일당 출신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전광훈 더하기 저는 한 사람 더 꼽는데요. 황교안도 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선거교. 이거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5월 3일에 당선되고 나서 그 즉시 꺼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이준석 그리고 황교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그 한 축 김문수는 전광훈과 함께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더해서 아스팔트 보수의 또 한 축인 황교안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권영세 즉 당권파와 친윤을 지금 현 지도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 대 세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대결이 맞겠죠. 저는 관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정확한 분석이 더 맞다고 보세요. 예, 할 말이 그래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는 팝콘 각이다 그러면서 김문수 이겨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나오면 극우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선거해볼 것도 없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죽어가는 것 같았던 아스팔트 보수 극우파가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기본적으로 대선을 이기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대선을 지면 지금 당원 여론조사도 보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지금 임기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구성도 보시면 사실상 김문수의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세력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뭔가를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자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협상이 끝난 모양입니다. 한덕수 김문수 단일 포옹하시고 헤어지는데 협상은 결렬된 것 같아요. 모습은 악수하고 포옹하는데 협상은 예상된 결렬됐겠죠. 거였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계속 말씀 주십시오. 이게 처음 얘기를 듣는데 계속 뭐 그 도돌이표로 돌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뭐 좀 예견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지면은요 세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덕수가 나와서 지면 당권은 윤석열의 세력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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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는 그걸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결사적으로 지금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은 있는데 지금 법적 정당성은 없어요. 정도를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김을 빼버렸기 때문에 네. 양 비대위원장과 양권이 뭘 했어요? 이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전대 김빼기 위원장 이었어요. 사실은 전김 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좀 전에 뭐 그 계속 뭐 독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던데 그러면 향후 민주당이 가져갈 모습이 독재라면 그동안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은 더한 독재잖아요. 네. 더한 독재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예? 그거보다 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독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덜 할 것 같은 네. 그리고 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부른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반성이나 하고 너네가 잘못한 걸 먼저 책임져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당권은 가져갈지 모르지만 대선 결과에는 영향은 저는 누가 후보가 돼도 쉽지 않다. 다 윤석열의 대리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아까 무슨 동물들의 격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은 많이 끌어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딘가에서 이거 의도한 거 아니냐 시선을 끌기 위해서라는 정말 엄청난 평가까지 내놓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각각의 욕망이 그냥 아주 날것으로 뛰는 거죠. 사실은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거에 약간 제가 답을 하자면 김문수 뒤에 정강훈이 있죠. 그리고 오늘 당장 관훈클럽에서도 얘기 그냥 했잖아요. 광장의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거기서 광장의 세력이라는 게 정광훈 목사 세력인 네, 거죠. 네, 정강훈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광장 세력이라는 게 또 기독교를 언급했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헌법 20조에 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오늘. 말씀 주시죠. 지금 네네네. 오늘 그러니까 김문수 뒤에 정강훈이 있다.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뭐 지난 탄핵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정강훈 목사가 뭐 연설하면 그 앞에 윤상현 등등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미 정광훈한테 저 당은 먹혔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 그래서 김문수가 된 것도 사실이죠. 그 어차피 세력 싸움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김문수 후보 뭐 한덕수와 뭐 도찐개찐 사실 비교할 건 없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관훈 토론에서요? 네, 관훈 토론에서 오늘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필요하다. 기독교의 교회 조직과 말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정국가 같은 얘기인데.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위 아스팔트 우파들과 뭐 이런 거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된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를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그냥 과연 토론에서 했다는 것도 놀랐고 또 하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과연 국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나? 국회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얼마 전까지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싱크로율 100%입니다. 국회 저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민주주의 기본도 안 돼 있어. 결국은 광장에서 저 기독교 세력들과 손잡아야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어. 이런 네네.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는 분을 지금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어쨌든 뭐 양쪽 다 참 위험하고 뒤에 뭐 그 윤건희가 있던 뭐 정강훈이 있던 양쪽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 코미디다. 참담하다. 위험할 수도 참담하죠. 있다. 네. 이런 얘기. 일정으로 보면 지금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되고 12일부터는 본선 선거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못하면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 되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결국 한덕수 후보는 11일 이후에는 후보로 등록할 마음이 없고 없다. 또 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는 얘기를 오늘 이 한덕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하시는 말이 각자가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자리일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각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국민을 위해서 혹은 또 이재명 후보를 무찌르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 외피적인 부분은 같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좀 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이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11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 저 멘트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게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이야기한 게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무소속으로 등록한 그러니까 참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는 전제를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지금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또 김문수 후보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여가지고요. 네, 뭐 오늘이 네. 8일이다 보니까 한 사흘 안에 결정이 될 거고 네. 법적으로는 아까 그 후보 자격,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넣었던 이 가처분 신청까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이 싸움이 좀 정리가 될 거라는 판단은 좀 저에게도 있어서요. 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그럼 11일 이전에 정리가 될까요? 전 한덕수는 후보 등록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나온 것도 그렇지만 뭐 단일화 후보로 적절한가 그 여론조사 했을 때 한덕수가 다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면 여론조사상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부들도 여론조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 정당성은 있는 거잖아요. 경선 과정을 지나서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자신의 편이다. 그리고 길게 이제 시간을 끌면 자신한테 그러니까 표가 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 아까 저 얘기 뭐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거 예의가 전 예의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돈 쓰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 후보 등록하면서 몇 억이 나가잖아요, 일단. 등록 네. 시점에 3억 원 기탁금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3억을 내고 하는 배팅인 거지 않습니까? 네. 한독수 입장에선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멋있게 포장을 하셨는데 좀 재밌네요. 네. 근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11일까지 저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달려 있다. 법원에 이렇게 달려 생각을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결렬이 되면 다음 수순은 뭔가요? 한덕수가 그냥 조용히 물러난다? 그게 아니고요. 당 지도부가 이제는 여론조사 한 거, 당원 전수조사 한 거 가지고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실상 당원을 기만해서 전대가 이루어졌다. 아니, 경선이 이루어졌다. 이래가지고 후보 교체에 나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후보의 권한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도장 찍어서 인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후보의 임명장도 전달이 안 됐다 그러고 네네네. 그리고 또 오늘 우상호 의원이 YTN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후보가 당원 우선권을 행사하려면 후보로서의 지위와 그 권한을 또 최고위에서 또 의결하는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요식적인 당무 우선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형식적인 절차는 사실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겠어요? 당 지도부는? 그죠? 당 지도부는 그렇게 네, 해석하고 네.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적으로 네. 선출된 후보니까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게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은 됐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공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당 후보 이 사람을 결정했다. 그랬으면 후보 된 거 아니에요? 후보 된 건데 지금 당원의 한 조항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 부분을 엎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네.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류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지만 이 유권 해석 권한이 어디 있느냐가 1차적인 행정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네. 할 때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에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행정행위로 151석으로 네. 유권 해석을 해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판단은 헌재에서 판단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도 정당에서 1차적인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남부지원에서
남부지원은 특히 이제 경제 분야를 판결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처분 판결을 많이 해왔고 네, 특히 네. 이제 주주와 관련돼서 권한과 관련돼서 많이 그래요? 해왔던 곳이라 네.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아,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정당의 민주주의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맞냐 사법이 그래서 사법 절제를 통해서 미루거나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근데 법원에다가 이런 공당의 후보 지위를 확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근데 포기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처음 당원들이 정한 이 당이 경선을 시작할 때부터 정도를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지게 이제 입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추 하나만 바꿔 껴가지고 마지막 단추 하나만 바꿔 껴가지고 와이셔츠 모양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다음 주에 토론하고 단일화 하자. 단일화 안 하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시점을 얘기한 다음 거죠. 주로 다음 주 얘기했죠. 후보 등록 14, 시점이 15일로. 네. 당신은 한덕수는 무소속,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 다음 주에 토론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정해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나와서 2차 단일화 협상을 지금 4시 반부터 한 거고 방금 결렬됐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또 지도부는 오늘 6시에 유튜브로 TV 토론 어쨌든 인터넷으로라도 토론을 하고 이 단일화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봤지만 김문수 후보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것도 물 건너갔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뭐 그대로 또 진행하겠다라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뭐 지도부의 시간과 김문수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어쨌든 조급한 건 지도부 쪽인 건 뭐 명백하고요. 또 이 과정 어쨌든 전국위원회를 열고 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죠. 예, 지금 단일화를 잡아놓은 게. 강제 단일화를 어떤 시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지금 남부지법에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그게 만약에 지위가 인정되면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그렇죠. 후보한테 부여가 되는 거죠. 전국위원회고 뭐고 이거 다 네. 취소하고 예, 그냥 그게 첫 내 단추죠. 뜻대로 예.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본인 SNS에다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던 거를 떡하니 박아놨어요. 아 이거 공고한 거 아니냐. 아. 심지어 전당대회 열어서 내 주먹 불 끈지게 만들고 두 손 뻗게 만들고 모든 국민 앞에 공표했고 게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것을 상징적으로 걸어놨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사실혼이냐? 예, 뭐 이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인데 그 논란인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좀 비웃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상황은. 이게 지도부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표현은 여론조사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수조사예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전수조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 전수조사. 네, 당원 전수조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거를 사실상의 정당의 민주주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중에서 뭐 500명을 뽑아가지고 전수조사라고 이게 얘기하고 아니고, 있어요. 아, 전부 다 네. 조사를 그러니까 사실상 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가요? 국민 당원이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아니, 민주당도 다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당원. 근데 투표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뭐 투표율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뭐 여론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계속 언론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가 갖췄다고 이걸 가지고 또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이건 전당대회를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전당대회는 또 아니죠. 아니긴 해서 법적인 정당성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 쪽에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거랑 유사했던 사례가 이게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허은하 개혁신당 2기 대표를 사실상 축출하는 과정에서 으뜸당원이라고 부르는 개혁신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온라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여론조사 형태로 돌려가지고 이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법원에 맡겼는데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꼭 전당대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당원들의 여론이 민주적 결정이 이거다.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를 또 판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의 가부가 달라질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당내에서는 약간 좀 다른 목소리가 어쨌든 그 지도부가 워낙 밀어붙이고 또 상당수가 동의하니까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하라. 그런데 오늘 어디 신문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다 반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일화하자라는 그 뭐 권영세 그 쌍권이라고 부르는 권영세 원장 다 반대했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려다가 못 받으니까 단일화를 강제로 하자는데 반대를 했다. 한덕수와 단일화를 이제 밀고 나가니까 바로 한다는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의총에서 이 모 의원의 표현대로라면은 다 대부분 반대했다. 그래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려다 못 받으니까 그래서 비대위에서 의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 당규 나와 있거든요.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고 뭐 하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그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이양수로. 네, 바꿨죠. 황 의원한테 바꾼 하라고 거군요. 하니까 뭐죠? 황우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법을 좀 아니까. 이양수 사무총장은 네. 네. 세수를 지도부가- 최고대에 담으라 해서 뭐 고사했다고 하죠. 다시 맡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일일이 사실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누가 더 옳으냐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논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후보 자격을 지도부가 일단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냐? 맞아요, 오늘도 아까- 맞아. 한다고 했다. 서로 시기가 다른 것이고 의견이 다른데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푸시를 하는 거냐? 내 의견도 존중해달라.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발표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런 사례는 세계 정당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없는 일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 네. 지금 보통-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당의 여러 가지 정당 근데 저 법이나 희한한 일이 또 우리 당의 갑자기 당원 벌어진 게 당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게 정치 맥락과 역사상 히스토리가 다 없는 있잖아요. 일이 근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는 그걸 매우 이용해가지고 특이한 김덕수라고 일이 얘기하면서 일어나고 표를 있다고 받았잖아요. 보고 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사람들이 왜 경선을 했는지, 왜 돈을 받고 그 복잡한 절차를 가져왔는지를 전혀 이해 못한,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이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취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왔는데, 그런데 방금 보셨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께서 또 본인은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정당이 나서서 이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은 불법하고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서 제가 선거운동이라도 조금 더 하고 또 한덕수 후보께서도 등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경선도 하고 또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뭐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계속 동호 반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예.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고문도 견디신 분인데 이제 이런 여론의 압박도 아니죠. 지도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뿐이라고는 저는 뭐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쌍권 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조급하고 다급해 보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이제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상윤 평론가님은 아까 마이크 꺼진 사이에 이거 정치적 사기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마이크 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은요 사람의 일은 그 맥락과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맥락과 히스토리를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사실상 단일화로 가기 위한 경선이다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그걸로 표를 얻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표를 새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적 새가 없잖아요. 정광훈 네. 빼고는. 네. 근데 정치적 새가 없는 사람이 50% 53점 몇 프로를 얻은 거는 사실은 윤석열 세력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세력은 사기당한 거죠. 저기에 저 말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김문수 후보를 너무 순진하게 본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예. 그럼 지지율이 좀 오를까요? 조금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경고 어렵다. 사인으로 봐야죠. 저는 어렵다고 어렵다. 보는 게 왜냐하면 중도는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이후에 이 국정을 운영했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뭐 자기네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지층에서 결집이 좀 더 되냐 덜 되냐 이건데 그거 가지고는 뭐 대선 승리는 어렵죠. 두 분은 어떻게 1 보세요? 플러스 1은 1입니다. 1 플러스 1, 2 아니에요? 네, 원래는 2여야죠.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 1 플러스 1은 1일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지지율에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건 바이원 개던 같은 이렇게 1,000원에 2개 사는 이런 건가? 뭐 그리고 어쨌든 뭐 굳이 따지자면 지금 어쨌든 말싸움인 거잖아요. 사실 말싸움. 그래서 한덕수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당신 18일 동안 단일화 얘기 22번 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제가 워딩을 찾아보니까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직전에 그러니까 김문수 되기 직전에 4월 27일 날 김문수 당시 후보가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겠다 한덕수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즉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이제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제 지체 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질문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것만 보면은 그 국힘 지도부에서 어쨌든 화를 낼 만한데 어쨌든 당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뽑아놓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뭔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저는 1 플러스 1은 1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는 이미 뭐 다 날아간 것 같고요. 이런 네. 상황이라면. 아니 저는 뭐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사실상 지도부의 2, 3위들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였죠.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라는 얘기를 그 표현이 제일 재밌었어요. 했습니다. 알량하다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감정적으로 이미 갈 때까지 간 관계인데 뭐 아까 가정을 단일화가 성사된다라는 가정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고요. 설상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떤 시너지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예 글쎄요 저는 뭐 최근까지도 임시적으로 이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다라고 김상현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당원 전당대회까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당대회라는 건 당내에서 어쨌든 작은 선거를 치르는 건데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된 자리를 박탈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대목이 일단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켜보시죠.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이 상황보다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내일쯤에 갑자기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 정당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당무선권 주장하면서 그렇죠. 비대위 해체하고
그리고 그냥 쫙 끝나는 당권 거죠. 장악하고 네. 그냥 밀고 가서 네. 정광훈 끌어들이고 네, 정광훈당 선거 되는 끝나고도 거죠. 예. 정광훈 당으로 그냥 나 30%만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네. 가겠다 할까봐 사실 그렇죠. 걱정돼요. 네. 김문수 후보의 어둠의 브레인 차명진 TV를 보면 이 모든 플랜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말씀을 줄창 하셨고요. 아. 예, 그리고 뭐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 만만한 방송에 상황이 나와서 아니네.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 찍을 때 한덕수를 만났네 했던부터 얘기, 그리고 어제 뭐 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문건의 진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의 공식 문건이네 만에하면서 또 폭로했던 얘기, 이런 게 다 김문수 후보의 저 녹아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에. 저는 뭐 그 방송을 보면 답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최태원 회장 만나고 경제 5대 단체장하고 간담회하고 뭐 경제 유튜버도 만나고 중도 확장 행보 하고 있어. 이 얘기 우리 한참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네. 오늘 시간이 다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김상일 평론가님, 이승원 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